네, 오늘은 이 제목에서처럼 해머링, 풀링, 슬라이드, 밴딩, 비브라토 이런 기본적인 왼손 주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테지만 혹시 본인이 느끼기에 난 아직 기본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분들이라면 같이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보니까 이렇게 중복된 부분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라도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레슨에서 쓰일 베이스가 될 간단한 코드 진행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선 C, G, A minor, A minor 7 on G, F, C, 그리고 G. 네, 이렇게 간단한 C키로 된 4마디 진행이었고요. BPM은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멜로디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멜로디인지는 잠깐 한번 보고 오실게요. 네, 이렇게 멜로디도 최대한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보셨다시피 왼손 주법들은 전혀 쓰인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오른손 피킹으로만 연주를 한 거였고요. 자, 그럼 멜로디를 듣고 오셨으니까 그럼 이 위에다가 왼손 주법들을 하나씩 넣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프레이즈가 좀 바뀌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연주감이 좀 변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순서로 그럼 해머링과 풀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해머링 먼저 볼게요. 자, hammer on 이거든요. 정확하게는 자, 말 그대로 망치로 이렇게 지판을 두드리듯이 hammer on. 자, 이렇게 피킹한 다음에 다음 음을 두드려서 내는 주법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풀 오프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피킹한 다음에 뜯어서 그 다음 음을 내는 겁니다. 그 더 낮은 음을요. 피킹한 음보다 더 낮은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초보자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풀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풀링을 이렇게 밑으로 뜯어서 하다 보니까 밑에 운지한 손가락도 같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피킹하는 동시에 이 밑에 있는 손가락, 운지하고 있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그 다음 음을 풀링으로 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안 그러면은 같이 내려가게 돼 있죠, 줄들이.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내리지만 이 밑에 손가락은 위로 올린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잘 아시겠죠? 자, 그럼 이 해머링과 풀링을 한번 넣어서 다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그 똑같은 멜로디를요.
이렇게 해머링과 풀링을 한번 넣어 봤는데요. 아까보다는 좀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 아까는 이렇게 그냥 피킹으로만 했다 그러면 이거를 클린톤으로 하면 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피킹으로만 할 때랑, 그쵸? 뭔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해머링과 풀링을 연습할 때요.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이 해머링과 풀링을 연달아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달아서 하는 연습은 되도록이면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자기 손가락들의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될 수 있기 전까지는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잘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해머링과 풀링을 배워서 막 이렇게 써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꼭 참으셔야 돼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나중에 좀 안 좋은 손버릇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연습을 하시려면은 메트로놈을 틀고 이 리듬에, 박자에 맞춰서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6음표로 지금 연습을 한 거죠?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들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머링, 풀링 할 수 있다고 막 너무 남용을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시겠죠? 이 해머링과 풀링을 사용한 주법 중에서 다른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트릴이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이렇게 해머링과 풀링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연주 방법입니다. 빠르게도, 그 다음에 뭐 느리게도 이렇게 다 가능해야겠죠. 이런 연주 방법은 뭐 헤비메탈에도 많이 나오고요. 대표적인 예가 오지 오스본의 미스터 크롤리 솔로 부분에 보면은 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블루스에서도 자주 등장하죠. 뭐 이런 식의 연주 뭐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어쨌든 이러한 연주 방법도 있다는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다음 단계인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도 방금 했었던 해머링, 풀링과 마찬가지로 첫 음을 피킹을 해서 소리를 내서 그 다음 음은 슬라이드로 연주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피킹해서 소리 냈죠. 그리고 슬라이드에서 그 다음 음을 연주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음이 딱 정해져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음표 밑에 사선만 이렇게 위의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뭐 밑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밑에 뭐 한 3프렛, 2프렛 정도부터 표시되어 있는 음까지, 프렛 번호까지 쭉 여기 한 번에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뭐 끝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쭉 슬라이드를 끝내줌과 동시에는 음을 바로 뮤트를 시켜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좀 불필요한 음이 들리게 되겠죠.
자, 이런 점만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럼 해머링, 풀링과 슬라이드까지 이제 주법 3개를 섞어서 같이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4마디 진행이 아니라 4마디를 더 늘려서 총 8마디로 해볼 텐데요. 그러니까 5마디째부터는 같은 멜로디를 한 옥타브 위에서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렇게 8마디로 된 진행이었고요. 자, 어디서 슬라이드가 나왔는지 잘 보셨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 여기서 한번 나왔죠? 5에서 7로 갈 때. 자, 그리고 자, 계속 아까랑 같은 식으로 풀링 풀링 7, 다시 풀링. 자, 여기 다시 또 나왔습니다. 7에서 5프렛 갈 때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한 옥타브 올라온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7프렛에서 9프렛 갈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연주한 걸 유심히 보셨으면은 이렇게 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 중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중지 손가락으로 간 이유는 그래야지만 다음 프렛인 8프렛에서 해머링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 자, 여기는 이제 슬라이드가 없었네요. 대신 돌아올 때도 그냥 그 중지 손가락 그대로 이렇게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슬라이드였고요. 아까와는 좀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부터는. 자, 다음 단계인 그럼 비브라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비브라토는 정말 기타리스트로서는 가장 중요한 주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종의 한 아이덴티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기타리스트의 정체성을 그만큼 잘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 비브라토를 하는 방법에는 일단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밑으로 내리는 방법과 이렇게요. 그리고 위로 올리는 방법이 있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6번 줄부터 3번 줄까지는 거의 대부분 밑으로 합니다. 어느 손가락이 되었든지 가네요. 뭐 검지손가락이 되었든 아니면 중지손가락이 되었든지요. 그리고 2번 줄 같은 경우는 이 손가락마다 다른데요.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은 이렇게 밑으로 하고요. 약지손가락으로 왔을 경우에는 이제 위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1번 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위로 해야겠죠. 그리고 비브라토 할 때는 이 손가락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가락만 이렇게 까딱까딱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손목을 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한 45도 각도로 손목을 비틀어 놓은 상태에서
더 비트는 겁니다.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그쵸? 이 약지 손가락으로 갔을 때는 아무래도 각도가 좀 덜 나오겠죠? 괜찮습니다. 자, 원리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 그리고 위로 할 때는 아까는 이렇게 돌렸다 그러면 이제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비브라토 할 때 다른 줄들이 소리 안 나게끔 뮤트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비브라토 뿐만이 아니라 밴딩 할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으면 검지손가락이 3번 줄에 지금 대고 있거든요. 이렇게 뮤트 하기 위해서요. 자, 만약에 뮤트를 안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줄을 건드리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뮤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죠?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럼 자, 그럼 아까 했었던 진행에다가 이번에는 비브라토까지 넣어서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제가 비브라토를 넣어서 연주한 부분들은 주로 롱 노트들, 그러니까 길이가 긴 음표들에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게 자, 여기죠. 3번 선 5프렛.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도 틀어서 밑으로 이렇게. 그리고 비브라토 할 때 또 중요한 게 이 움직이는 음폭이 항상 일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속도가 느리면 이렇게 느린 대로, 아니면 뭐 빠르면 빠른 대로. 이게 중간에 갑자기 가다가 속도가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일정한 패턴과 속도로 비브라토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온 게 자, 5번 선 5프렛에서 이번에는 약지 손가락으로 한 거죠. 자, 한 옥타브 올라와서요. 자, 이번엔 1번 선으로 왔습니다. 자, 1번 선은 아무래도 장력도 세고 하니까 이 비브라토 같은 폭으로 비브라토를 한다고 해도 그 음폭이 다른 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 기타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1번 선에서 할 때는 좀 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음폭을 좀 넓게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좀 좋겠죠.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요. 다시 중지 손가락으로 7프렛. 그리고 마무리. 자, 이 정도로 이제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제 밴딩한 상태에서도 비브라토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연습을 충분히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연습한 비브라토까지 MR 트랙 들으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